아서가 가장 필요했던 것, 그리고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는 태생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을 타고난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는 과정에는 진정으로 부모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양되었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학대당했으며 유대관계를 맺을 사람이 곁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더 큰 문제는 이런 환경 때문에 그는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자란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끊겨버린 것이죠. 심지어 그는 학대의 충격으로 웃지 않고 싶은 감정을 느낄 때, 그리고 그때가 웃지 말아야 할 상황이라도 영적으로 참지 못하고 웃음이 튀어나오니 사람들은 그를 보며 불쾌감, 비호감까지 느낍니다. 이런 그에겐 가족도, 연인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 사람도, 들어줄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고 자신을 이해해줄 관계가 만들고 싶지만 매우 간절하겠지만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 그에게는 정신병원 안이나 지금 살고 있는 바깥 세상이나 병실 안에 갇혀 혼자서만 격리된 듯한 삶은 여전히 비슷하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 병원에 있었을 때가 오히려 더 나았을 겁니다. 정신병원은 적어도 안전하기라도 했으니까요. 형식적인 대화만 오고 가는 상담은 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죠. 그나마 그가 말을 할 수라도 있는 곳이었는데 그것마저 끊겨버리고 맙니다. 스탠딩 코미디를 보고 있는 그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듯 보고 있습니다. 다른 관객들이 웃을 때 그 감정과 분위기를 배우려는 듯이 눈치를 보며 그저 따라 웃을 뿐이죠. 반면에 이때 극장 속에서 그는 말이 아닌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는 찰리 채플린 영화의 한 장면을 볼 때 진심으로 활짝 웃으며 즐기는 모습입니다. 말로 소통해야 하는 코미디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그는 그것을 하는 것에도 당연히 재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는 그의 머릿속 아이디어들은 관객들을 웃길 농담으로 쓰이기엔 별로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에겐 광대라는 일이 적성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가 하던 광대 일은 말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많이 웃어도 정상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할 때만큼은 꽤 즐거워도 보였죠. 그럼에도 그는 잘 맞는 광대라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언젠가 꼭 코미디언이 되어 코미디가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다는 코미디는 몸짓으로 하는 코미디가 아니라 말로 하는 코미디였죠. 근데 그걸 하고 싶은 이유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가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진짜 이유는 뭐냐? 자신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으니까. 항상 텅 비어있는 우체통처럼 세상에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듯이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영화 조커의 내용들은 대비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민, 희극과 비극,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 미친 사람과 미치지 않은 사람 등등 여러 가지로 대비된 세상에서 그는 현재 자신이 서 있는 그 어딘가의 반대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신 속에 가득 차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외면하고 숨긴 채 넘어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그 경계선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는 연인에게 위로받고 싶었고, 아버지를 되찾아 보살핌 받고 싶었고, 착한 아들로 살아온 것을 칭찬받고 싶었고, 코미디언이 되어 자신이 던진 농담에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들으며 쇼에 멋지게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받을 수도 위로받을 수도 없죠. 이해하고 소통하지 못하니 웃지도 못하고 웃기지도 못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대로 말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는 가짜였고 자신을 보살펴줄 아버지 따윈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주던 연인도 그의 망상일 뿐이었죠. 그때 깨닫습니다. 자신이 넘으려 했던 것은 경계선이 아니라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빈틈없이 높은 벽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자신의 망상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그는 이제 그냥 웃으며 확실하게 미친놈으로 살기로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할 테니까. 제가 봤을 때 그는 이 장면에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쇼에 나왔음에도 자신이 던질 농담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는 이미 포기했고 자신이 코미디언이 될 일은 없으니 사람들을 웃길 농담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저 세상에 짓거리고 나만 재밌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혼자가 되려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인 척 했던 사람과, 마치 아버지인 것 마냥 굴었던 사람과,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모두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내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자신을 모방한 어떤 이가 죽여버렸죠. 그는 영화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춤을 추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그는 왜 춤을 출까요? 제가 봤을 때 그는 광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끔찍한 모든 상황들을 그가 해왔던 광대로서 춤을 추며 일종의 연기로 승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참아왔던 폭력성이나 광기와 점점 하나가 되어가죠. 그리고 결국 그가 원하던 무대는 원래 이게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가 원했던 코미디언의 모습이 아닌 광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 그는 어쨌든 그 나름대로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조커는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남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지만 어차피 불가능할 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냥 광대로 남기로 했습니다. 코미디가 하고 싶었던 그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죠. 아무리 뒤져봐도 온통 비극뿐인 그의 삶이니 결국 그 삶 속의 비극들이 그에겐 역설적으로 코미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의 조커 리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의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